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애향단 이야기입니다. 애향단.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가물가물하지만 분명히 떠오르는 그 새벽의 풍경, 그 어린 동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마을 골목을 쓸던 그 작은 손들, 애향단, 사랑할 애, 고향향, 무리단. 풀어서 말하면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태어난 흙냄새, 우리가 자란 마을의 정경,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와 1970년대, 그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시절을 함께 살아오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애향단의 풍경이 눈에 선하실 겁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거둑한 시간에 마을 회관,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던 그 어린 동무들. 손에는 빗자루, 어깨에는 가방, 그리고 마음에는 오늘도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작은 사명감.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 애향단의 추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애향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정신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모임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거대한 힘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놀라운 나라의 초석을 묵묵히 닦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가난하고 헐벗었던 이 땅에서 두 손과 두 발로 기적을 일구어내신 우리 세대, 그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애향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애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땅은 둘로 갈라졌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다시 한번 처참한 전쟁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강사는 모든 것이 잿더미였습니다. 학교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다리도 끊어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이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마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시골 마을 어른들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 시골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애향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에 함께 보내고 마을 길을 함께 쓸고 어르신들을 함께 도와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작은 모임들이 애향단이라는 통일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시면서 애향단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우리나라 시골 마을 어디를 가도 애향단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전라도 들녘 마을에도, 경상도 바닷가 마을에도, 충청도 평야 마을에도 그 작은 마을 골목골목마다 빗자루를 든 어린 단원들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애향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애향단의 단원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 40명 정도가 한 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단장으로 뽑았습니다. 단장 아래에는 부단장이 있었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총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향단 단장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추억이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마을 또래들을 이끌고 아침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청소 구역을 정해주고 어르신들께 깍듯이 인사하던 그 모습.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지도자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향단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깃발입니다. 흰색 천유에 애향단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그 깃발. 어떤 마을은 푸른 깃발에 노란 글씨를 쓰기도 했고, 어떤 마을은 깃발 가운데에 마을 이름까지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할 때면 단장이 그 깃발을 어깨에 메고 앞장섰고, 단원들은 그 뒤를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늠름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마을 회관 앞에 모여서 단체 조회를 했습니다. 단장이 가운데 서서 차량, 경례 하고 구령을 붙이면 모두가 절도 있게 인사를 했고, 그러고는 이번 주에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마을 어디를 청소할지, 어느 어르신 댁에 일손이 필요한지, 못자리는 누가 도와드릴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어린 손으로 직접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학원 가기 바쁘고 휴대폰 들여다보기 바쁘지요. 그런데 그 시절 우리는 어린 나이에 이미 마을의 일을 우리 일처럼 의논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그런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향단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제 애향단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단체 등하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시골 학교 가는 길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가까운 학교는 그래도 4, 50분이면 갔지만 먼 마을에서는 산을 2개 넘고 가을을 건너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되어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무릎까지 차는 눈을 헤치고 칼바람을 맞으며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어린아이가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애향단에서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마을 입구나 큰 나무 아래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단장이 인원을 점검한 다음 두 줄로 나란히 서서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등굣길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길가에 핀 들꽃도 꺾어서 책가방에 꽂았지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는 동무에게 우산을 같이 씌워주고 책가방을 적시지 않으려 비닐로 감싸주고 키 큰 형이 키 작은 동생을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앞장선 형들이 눈을 헤치고 길을 내주었고 어린 동생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폴짝폴짝 걸어갔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추위에 떠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도리를 벗어 둘러주는 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처럼 함께 학교에 가는 모습. 청취자 여러분,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가방을 둘러매고 깃발을 앞세우고 두 줄로 나란히 서서 학교로 향하는 그 어린 행렬. 그 모습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마을 청소였습니다. 이것은 애향단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또는 매월 정해진 청소의 날에 단원 전원이 마을 회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빗자루 3태기, 호미, 그리고 가위까지. 단장이 청소 구역을 나누어 주면 단원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마을 골목 구석구석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길을 쓸고 도랑을 치우고 마을 어귀에 자란 잡초를 뽑고 우물가를 정리하고 마을 회관 앞마당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을 둘러싼 돌담을 보수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마을 입구의 큰 나무 주변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으로 길이 좁아져 있으면 그 흙을 퍼내고 도랑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뚫고 다리 난간이 부러져 있으면 그것을 고쳤습니다. 특히 애양단이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을이 정말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잡초가 무성하던 길이 말끔해지고 도랑에 흐르는 물이 다시 맑아지고 마을 회관 앞마당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마을 어르신들의 흐뭇한 표정. 아이고, 우리 동네 애향단이 일을 잘했구나 하시며 손주를 보시듯 흐뭇하게 웃어주시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독거노인 돕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시골 마을에는 자식들을 도시로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또 전쟁으로 자식을 잃으신 분들, 일찍 남편이나 부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들의 살림살이를 돌봐드리는 것이 애향단의 또 다른 큰 임무였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이면 단원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그런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냐고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드리고 부엌키를 거들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장작을 패드리고 물도 길어다 드렸습니다. 우물에서 물 한 통을 길어 오려면 어른도 힘이 드는데 그 무거운 물지개를 어린 우리가 메고 어르신 댁까지 날랐습니다. 물지개 한번 매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양쪽 어깨에 척척 걸쳐서 비틀비틀 걸어가다 보면 물이 출렁출렁 넘쳐서 옷을 다 적시고 어린 다리는 휘청거리고 그래도 어르신 댁 부엌에 도착해서 그 물을 한가리에 부어드리면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무거운 물을 길어왔구나 하시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겨울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어르신 방이 차가우면 안 되니까 단원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부엌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고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갈퀴로 소립을 긁어다가 아궁이 옆에 한 무더기씩 쌓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애향단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추석에는 어르신댁 마당을 깨끗이 쓸어드리고 송편도 함께 빚어드리고 명절날 아침에는 단체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설날에는 또 어떻습니까? 새 옷을 입고 모여서 마을 어르신댁을 한 집씩 돌면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어린 우리를 보시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꺼내어 세뱃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 시절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 그 따뜻한 말씀,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살아간다 라고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 우리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살아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애향단의 시작과 그 활동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잊혀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놀라운 나라를 만든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의 역사, 그 빛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더욱 깊이 있는 애향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향단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 단원들은 마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번기 일손 돕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농번기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봄에 모내기 할 때, 가을에 추수할 때, 1년 중 가장 바쁜 그 시기를 농번기라고 했습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식구가 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손만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농번기에는 며칠씩 휴교를 하기도 했고 그 시간에 우리 애향단원들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한 포기 한 포기 모를 심어 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어른들도 하루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작은 손으로 우리는 그 일을 거들었습니다. 모판을 나르고 모를 한 단씩 묶어드리고 새참 시간에는 막걸리 주전자를 이고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막걸리 주전자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던 추억 있으십니까? 한참을 기우뚱거리며 가다가 결국 막걸리를 절반은 쏟아버리고 그래도 어쩌랴 남은 거라도 가져다 드리겠다고 헐레벌떡 뛰어가던 그 모습. 어른들은 허허, 그놈 참 하시며 웃으셨죠. 그 따뜻한 웃음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철이 되면 또 한바탕 큰 일이었습니다. 벼를 베고 단으로 묶고 마당으로 나르고 도리깨질을 하고 어른들이 큰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 애양단원들은 떨어진 이삭을 줍기도 하고 집단을 차곡차곡 쌓기도 하고 마당의 곡식을 햇볕에 말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일손이 없는 집, 어르신만 계시는 집, 가장이 병들어 누워 계신 집,
그런 집에는 단원들이 더 많이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베어드린 벼가 어르신 댁 마당에 가득 쌓이는 것을 보면 어찌나 뿌듯하던지 우리도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자랑스러움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폐품 수집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우리는 폐품 수집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월 폐품 수집 주간이 있었지만 애향단에서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폐품 수집을 했습니다. 빈 병, 폐지, 헌옷, 고철, 그리고 빈 깡통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을 수 있는 모든 폐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빈 병은 보물이었습니다. 돛병, 돛병 반, 큰 병, 작은 병.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시고 모아놓은 빈 병들을 한 자루씩 짊어지고 마을 회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폐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지, 헌책, 종이 박스, 무엇이든 종이로 된 것은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폐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면 소재지에 있는 폐품 수집소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무게를 달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단원 개인이 가지지 않고 모두 애향단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동호회 때 단복을 맞춰 입거나 마을 어르신들께 위문품을 사다 드리거나 우물개 시멘트로 빨래터를 만들어 드리는 데 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는 정말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줄을 알았습니다. 빈병 하나, 헌 신문지 한 장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다시 쓰고, 모든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었습니다. 지금처럼 펑펑 쓰고, 펑펑 버리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검약하고 알뜰한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 세대를 지탱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애향가 부르기와 단체 합창입니다. 여러분, 애향단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애향가라고 불렀지요. 마을마다 가사가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대체로 우리 고향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단열과 봉사의 정신을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주 모임을 시작할 때 다 같이 우렁차게 애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마을 푸른 산, 우리 마을 맑은 물, 정든 동무 손잡고 함께 가자 애향단. 부지런히 일하고 어르신을 모시며 우리 고향 빛내자, 영원토록 빛내자. 이런 식의 가사였지요. 가사는 마을마다 다 달랐지만 그 정신은 같았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일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애향단 단원들이 모여서 합창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10명, 20명의 어린 단원들이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반달, 엄마야 누나야. 그 시절의 동요들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부르던지요. 어르신들은 손녀 손자 같은 우리들의 노래를 들으시며 어떤 분은 박수를 치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특히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신 어르신들은 우리들을 보시며 떠난 자식 손자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겠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는 노래도 잘했지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는 직접 부르는 노래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도 우리가 직접 부르는 그 노래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과의 만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1970년 4월 22일을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처음으로 제창하신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농촌을 변화시키자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그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앞장섰던 어린 일꾼들이 바로 우리 애향단원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샘마을 사업을 펼치실 때마다 우리 애향단이 함께 했습니다. 마을 안기를 넓히는 공사가 있으면 돌을 나르고, 지붕 개량 사업이 있으면 헌 짚을 거두는 일을 거들고, 마을 공동 작업장 짓는 일에는 흙을 나르고 벽돌을 옮겼습니다. 특히 그 시절 가장 유명했던 것이 새벽종 운동이었지요. 새벽 5시, 마을 어귀의 종이 댕댕댕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마을 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치는 것도 종종 우리 애향단 단장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종을 치며 마을 사람들을 깨우던 그 어린 단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 새마을 노래 기억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마을길을 닦았고, 우리는 도랑을 쳤고, 우리는 지붕을 개량했고, 우리는 우리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우리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비포장 흙길은 시멘트 포장 도로로 바뀌었고, 호롱불 켜던 집에 전깃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한 자락에 바로 우리 애향단의 작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모이고, 우리 스스로 의논하고, 우리 스스로 움직여서 일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애향단과 관련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60년대 어느 강원도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일찍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어린 동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동무는 어머니 아버지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까닭에 늘 외롭고 늘 부족했습니다. 옷도 늘 떨어져 있었고 점심도 늘 굶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애양단이 그 동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할 때면 단원들이 한 명씩 자기 도시락에서 밥을 한 술씩 덜어서 그 동무 도시락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단원들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또 단원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동문에 부엌에 한 무더기씩 쌓아주었습니다. 자기 집 일도 바쁜데 그 어린 손으로 그 동문에 집 땔감까지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동무 할머니는 추운 겨울날 부엌에 쌓인 장작을 보시고 매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그 동무는 나중에 도시로 나가서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마을 애향단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을 다시 그 마을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애향단 곳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랑의 연쇄 반응이 우리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70년대 어느 전라도 평야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져 강이 넘치고 논이 잠기고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어른들이 마을 복구에 나서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 우리 애향단 단원들이 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흙으로 가득 찬 도랑을 치고 떠내려간 농기구를 찾고 물에 잠긴 어르신댁 살림살이를 닦고 이재민이 된 이웃에게 자기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어린 손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 단원은 자기 집도 물에 잠겼는데 자기 집 정리는 뒷전이고 옆집 어르신댁 일부터 거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왜 우리 집은 안 치우고 남의 집부터 가느냐고 야단치시자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우리는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만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빨리 도와드려야 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 어린 단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애향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충청도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 눈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는 자식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혼자 사셨는데 도시로 떠난 막내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셨답니다. 그를 모르시니 자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 애향단이 매주 한 번씩 그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냐고요? 단장이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부단장은 할아버지의 답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할아버지는 입으로 말씀하시고 어린 부단장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글로 옮겨드렸습니다. 아들아, 잘 있느냐? 이 애비는 잘 지낸다. 너도 객지에서 몸성이 잘 있어라. 이런 짧은 말씀에도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고 한참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답장을 받아쓰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애양단이 그 할아버지의 편지를 대신 써드린 것이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도시에서 내려오신 막내 아들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마을 애향단 단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우리 애향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빗자루 한 번 들고 편지 한 장 대신 써드리고 도시락 한 술 나누어 먹는 그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에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양단의 정신,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양단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와 어른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빗자루를 들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르신댁 마당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발로 직접 보여주는 사랑. 빗자루질 한 번, 물찌개 한 번, 인사 한 번.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향단은 단결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 키 작은 동생도, 키 큰 형도, 여자 동무도, 남자 동무도 모두가 손을 잡으면 강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단은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내 이웃은 내가 보살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움직인다. 이런 주인의식, 이런 책임감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슴에 뿌리 내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 실천, 단열, 책임.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선 정신적인 바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애향단에서 배운 그 정신이 자라서 산업화의 일꾼이 되었고, 그 정신이 자라서 도시의 회사원이 되었고, 그 정신이 자라서 농촌의 농부가 되었고, 그 정신이 자라서 군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마을 단위에 애향단 정신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일으켜 세운 거대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애향단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렇게 잊혀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너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나라의 초석을 닦으신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애향단의 시작부터 그 활동, 그리고 그 정신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향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들던 어린 동무들, 빗자루를 들고 마을 골목을 쓸던 그 작은 손들, 두 줄로 나란히 서서 등굣길을 함께 걷던 그 든든한 모습, 깃발을 앞세우고 마을을 행진하던 그 늠름한 자태, 어르신댁 마당을 쓸어드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드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드리던 그 따뜻한 마음, 농번기에 모를 나르고 명절에 합창을 하고 폐품을 모아 마을을 위해 쓰던 그 부지런한 일손, 이 모든 것이 다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바로 애향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애향단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되어 1960년대에 본격화되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만나면서 우리나라 농촌 발전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일으켜 세운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을 새겼습니다. 사랑, 실천, 단결, 책임. 이 네 가지 정신이
우리 세대를 만들었고 우리 세대가 이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애향단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 한 번 나누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모른 척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마을이 한 가족이었고 이웃이 한 식구였고 어르신은 모두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공동체의 정,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섰고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힘을 모아 해냈습니다. 이런 정신만 살아있다면 우리 후손들도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을 만나면 길에서도 깍듯이 인사를 드렸고 동네 형이 부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을 어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향단에서 배운 그 어른 공경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내 손으로 만드는 보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든 사면 되는 세상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자기 땀으로 무엇인가를 일구는 그 보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빗자루 한번 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받은 그 미소의 따뜻함, 마을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길을 바라볼 때의 그 자랑스러움.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후세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 세대의 자부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를 누비고 우리나라 휴대폰이 세계인의 손에 들려 있고 우리나라 노래와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세대로부터 왔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 그 헐벗은 시절, 그 막막한 시절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 길을 쓸었고 한겨울에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빈병 하나, 폐지 한 장을 아꼈습니다. 어른을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고향을 가꾸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그 작은 손길, 그 작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한강의 기적이 되었고 산업화의 신화가 되었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어렸을 때 빗자루를 들었던 작은 손, 그 작은 손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애향단의 정신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애향단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이웃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애향단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애향단입니다. 노인정에 모여 정을 나누시는 모습, 손주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시는 모습, 동네 어르신과 안부를 나누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애향단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만든 이 위대한 나라,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켜온 이 따뜻한 정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슴 활짝 펴시고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바로 산업화의 영웅이고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의 출발점에 바로 어렸을 때의 애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빗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께 드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줄로 나란히 서서 걷던 등굣길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앞선 늠름한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가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디 가슴 펴고 사십시오. 부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우리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함께 손잡고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